나리 시절에 신데렐라가 있었어요.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놀게 하고 신데렐라의 언니는 신데렐라에게 잘해주었어요. 어느 날 밤 아빠가 찾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계모 혼자 혜연이와 신데렐라를 키웠어요. 양아치 신데렐라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청소를 안 한다고 생각했지만 엄마의 품속이 가지고 있는 5만 원을 보고 열심히 청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품속에 있는 5만 원 뒤에 어린이은행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죽은 아빠가 영원이 되어 신데렐라에게 5만 원은 가짜라고 했지만 신데렐라는 양아치여서 아빠의 말을 무시한 다음에 열심히 청소와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엄마께서 일부러 나가시자 신데렐라는 걸레를 언니한테 던짐. 언니가 청소를 하라고 언니에게 버릇없게 얘기했어요.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청소하고 신데렐라는 계속 언니에게 구박하고 과자를 일부러 떨어뜨리며 집을 다 어지러 놓고 청소거리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데렐라는 언니가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옷을 뺏어서 집을 빠져나와 무도회에 갔어요. 무도회에 가서 왕자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는데 신데렐라는 왕자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겼어요. 하지만 눈치가 빠른 왕자는 신데렐라가 언니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왕자는 신데렐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후 신데렐라는 앞으로 착하게 살았어요. 집 비절했어요. 장기와 까투리가 운운을 했어요. 자기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지? 까투리가 말했어요. 신천지밭에 가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신천지밭에 가서 먹을 것을 찾다가 안 보여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콩을 발견하였다. 아니, 저기 콩이 있잖아. 장기가 말했다. 그러자 모두 돌아보고 장기는 콩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그 콩 수상해요. 다친 것 같아요. 주변에 신발 자국도 있고 이곳에 콩이 떨어져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자 까투리가 어젯밤에 악몽을 꾼 게 생각나서 장기를 말렸지만 장기는 고집을 부리며 먹었다가 덫에 걸려 죽었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와서 덫에 걸린 장기를 가져갔어요. 까투리는 신천지로부터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남은 깃털 몇 개로 장애를 치르고 있는데 청동오리가 다가와서 까투리에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자기와 함께 살면 좋은 점만 온갖 늘어났어요. 까투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더니 혼자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청동오리의 청혼을 흔쾌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청동오리는 청혼을 받아서 고마워서 예쁜 버섯 하나를 사다 까투리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까투리는 버섯 알러지가 있어서 먹지 못하여서 대신 어쩔 수 없이 청동오리가 먹게 되었는데 그 것은 독버섯이었어요. 장기는 가족이 먹을 것을 찾으러 왔다가 신천지 밭에서 콩을 발견하여 먹어서 하늘나라를 간 것처럼 청동오리도 독버섯을 먹어서 죽자 까투리는 장기비를 배신하고 청동오리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 까투리가 장기에게 콩을 먹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더 말렸으면 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장기, 청동오리, 까투리는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던 견우와 직녀는 아버지 때문에 헤어져 1년에 딱 한 번 7월 7일에 까마귀와 까치가 이어주는 오작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직녀는 외로운 나머지 우주를 방황하다 어느 한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직녀 스타일의 어떤 클럽남이 있었습니다. 직녀는 그 클럽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클럽남도 순진해 보이는 직녀의 모습에 반해 저 여자와 사귀고 싶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클럽남은 여자를 잘 꼬시는 터라 직녀도 잘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럽남의 생각에 맞게 직녀는 잘 넘어왔습니다. 둘은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은 화려한 웨딩홀에서 직녀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클럽남과 직녀는 서로
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어느새 직녀를 젊은 아주 예쁘다는 여자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가는 직녀의 배를 보며 직녀와 칼럼남은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직녀의 배가 많이 불러오고 거의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되는 날 7월 7일이 되었습니다. 직녀는 의리가 있으니 견우를 만나러 오작교로 나갔습니다. 견우는 만삭을 한 직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직녀는 그런 견우를 못 본 척하고 클럽남에 갔습니다. 그 후로 직녀는 견우를 잊고 클럽남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3년 후 견우는 3년 전 그 일을 기억하고 심장발작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2년 사람들은 산을 없애고 건물을 만든다. 제비는 새끼들한테 줄 먹이를 찾으러 아주 먼 북한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너무 더운 나머지 먹이를 찾으러 가다가 추락하여 차에 치이고 만다. 그래서 제비는 다리가 부러지고 만다. 1시간 후 흥분얼굴가 집에 가는 도중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발견해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래서 결국 흥부와 놀부는 자기 집에 데려가기를 결정하였다. 흥부와 놀부는 집에 수의사를 불렀다. 수의사가 제비의 다친 다리를 붕대로 감았다. 그리고 수의사가 내일이면 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흥부와 놀부는 안심하였다. 제비는 다리가 나은 후 하늘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리고 다음 날은 제비가 씨를 2개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흥부와 놀부는 그 씨를 땅에 묻었다. 그러더니 1시간 뒤에 땅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약간 흔들렸다. 그리고 땅을 파니 씨가 아닌 무슨 물체가 있었다. 그것은 돈이 들어있는 금고 2개였다. 흥부와 놀부는 깜짝 놀랐다. 그 금고에는 꽉 찬 돈과 금괴까지 있었다. 흥부와 놀부는 이 돈을 욕심내지 않고 나라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흥부와 놀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심없고 아픈 사람을 잘 도와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흥부와 놀부 덕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욕심이 많이 없어지기로 하였다. 뭔가 일본군이 싸우기 전 조선군은 일본군의 강력한 도발에 화가 많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선출을 의미 있어 자신감이 점점 약해졌다. 이순신이 기세에 밀려 서울 의력을 잃어갔습니다. 그 후 이순신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몰래 도망을 치려던 도중에 왕한테 들켜 다시 전장으로 나가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틈에 일본군이 기습 공격을 하여 조선군이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패하여 전라도에 길이 뚫려 일본군의 침입으로 조선이 쓸쓸하게 멸망했습니다. 한강 주변에 작은 초가집에 고집불통 심청이와 순진한지 멍청한지 모르겠는 아빠가 살았다. 심청이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도둑질을 하고 노래방을 가고 PC방에 가고 담배 술 등 불량을 하고 다니니까 아버지는 속이 상해서 심청이 아버지는 지팡이로 궁뎅이를 때리고 심청이는 짜증나서 AK-47로 친구들과 은행을 털고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알아보랬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와 심청이는 기분이 상해 강원도로 기분 전환을 하러 갔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심청이는 아빠가 정신을 팔 때 카지노에 갔다. 도박상인이랑 결투를 했는데 빚을 1조나 지게 되었다. 도박상인과 심청이는 경기를 하고 패해서 빚진 것을 아빠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아빠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심청이도 일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힘이 들어 아빠에게 한강에 빠져 죽자고 하고 아빠와 심청이는 동반 익사를 내서 빚을 안 갚고 행복하게 같이 죽었습니다. 현대시대에 콩지와 팥쥐 엄마는 말싸움을 했다. 콩지야 어서 밥해라. 됐어요 엄마. 그래서 말싸움을 하였고 그것에 화가 난 팥쥐 엄마는 콩지를 마구 학대하였다. 콩지는 팥쥐 엄마한테 너무 많이 혼나 힘들어서 결국엔 조심 끝에 자살을 시도했다. 한편 팥쥐는 많이 혼난 콩지가 걱정돼서 엄마 몰래 맛있는 것을 들고 콩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맛있는 걸 들고 콩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콩지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다. 콩지가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본 팥쥐는 콩지를 답하게 말렸다. 하지만 자살하는 모습을 지켜본 팥쥐 엄마는 그래 어디가 할 수 있으면 해봐 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좀 겁이 나는 팥쥐 엄마. 콩지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콩지는 창문 난간에서 내려오고 말았다. 하지만 그걸 본 팥쥐 엄마는 더욱 심하게 학대.
수씩 폭력을 하였다. 매일 콩쥐는 폭력을 받으면 살았지만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팥쥐도 정말 괴로웠다. 팥쥐 엄마가 하는 행동이 나날로 심해지자 팥쥐는 생각을 하였다. 콩쥐를 위해 고소를 하며 엄마가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폭력을 하는 엄마를 도와주면 콩쥐의 인생은 힘들어지는데 몇 번이고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였고 하는 수 없이 자기 엄마 즉 콩쥐 엄마를 아동 폭력에 신고를 하였다.